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인 직권의 증상 구조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보셔도 되고 제 동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체를 비치면 혈관을 나타내는 의료기가 있다는데 이러한 모습도 있고 이렇게 붙여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올까요? 사람 손에 안쪽에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님들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을 때 있죠. 피를 뽑을 때 초보자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초보자들이 혈관 찾는 게 힘들 수 있는데 혈관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혈관을 못 찾으면 주사바늘 여러 번 뚫러서 제대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환자가 학생이라면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혈관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혈관을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사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보조도구가 있으면 편하겠죠. 보이지 않는 곳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안쪽에 뼈의 위치, 근육의 위치, 혈관의 위치를 알듯이 우리 지구 내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데, 과일을 잘라서 보면 과일 안쪽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귤이나 석류나 아니면 파인애플, 바나나 등은 자른 단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수박의 단면을 자르면 씨가 보일 것이고, 파인애플의 단면을 자르면 모양이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몸속에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건 직접적으로 태아를 볼 수가 없죠. 초음파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여기 태아가 보이는데, 이렇게 태아가 보이는데, 요건 입체도 3D 입체로 찍어서 보통 아이의 눈, 코, 귀, 입이 잘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손가락, 발가락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검사는 어머니의 뱃속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겠죠. 비슷한 것이 MRI라고 하는데, 자기 공명 영상은 MRI라고 하죠. 이것과 비슷하게 CT기가 또 있어요. 또 엑스레이 검사, 뼈의 이상 유무, 요즘에 코로나19처럼 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폐 영상을 찍을 때 결핵의 이상 유무를 알아볼 때도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잘라서 보는 이 방법을 제외하고 초음파 검사, 자기 공명 검사,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높은 에너지의 빛을 사용하는 거고, 초음파는 파동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기 공명은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몸속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교과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물체의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 즉 내부를 관찰하는 방법을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근데 직접 볼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아이의 건강 상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머니의 뱃속을 열고 자궁을 열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아프다고 뼈가 부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을 절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가방을
놓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검사 요원들이 가방 안에 칼이나 가위 혹은 이상한 물체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가끔 가위나 칼이 들었으면 제거하고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화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처리를 한 거나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공명 장치, MRI, 초음파 장치, 엑스레이 장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구 내부의 안쪽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땅을 파보는 거예요. 땅을 파보는 거죠. 석유 수출을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 몇 킬로미터 뚫었더니 석유가 있구나. 몇 킬로미터 뚫었더니 석유가 없구나. 알 수가 있겠죠. 화산 분출물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아서 빨간색의 움직이는 유동성에 식으면 돌로 되는 액체가 땅 속에서 나오네. 그러면 이건 땅 속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지진파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박을 통통 두들겨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전 과일을 한번 볼게요. 수박이 있는데 잘라서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사갈 수 있어요. 근데 잘랐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수박을 잘랐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수박 한 3개 정도 자르면 수박 장수는 수박 3개가 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 손님들은 수박을 통통 두들겨서 울림소리를 듣고서 경험적으로 통통의 어느 정도 울림이 잘 익었구나를 경험한 사람이 이 소리가 비슷하네? 잘 익은 거야 라고 했구나 해서 사가지고 가죠. 이러한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즉 지진파도 연구를 해서 지진파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 땅속에 뭐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문제는 너무 힘들지요. 직접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지진파를 조사하거나 운석을 연구하거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지진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한 번 발생하면 근처 여러 곳에서 지진파를 조사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진의 발생 지점을 보면 우리는 이곳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이곳의 바로 윗부분 여기 지진이 발생한 땅의 실제 장소를 진앙이라고 해요. 근데 지진이 이곳에서 측정하고 이곳에서 측정하고 여러 곳에서 측정한 걸 가지고 요 사이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수박을 통통 두들겨서 어떠한 수박이 잘 익었는지 경험적으로 알듯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지진파를 이용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인공지진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인공지진을 발생시키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인공지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땅의 인공지진을 안에서 지하자원을 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건물, 댐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장소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 있는 터널을 뚫을 때 그 터널을 뚫을 때 너무 단단한 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진이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도로가 잘 뚫릴 수 있는 터널을 잘 뚫을 수 있는 곳도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 혹은 직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했어요. 지구 내부를 연구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를 연구했는데 경계면이 3군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경계면이 3군데다.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 껍데기를 보면 먼저 지각 부분, 그다음에 멘틀 부분, 외핵 부분, 내핵 부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 부분이라는 것은 세 명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모호로비치치라는 분과 쿠텐베르크라는 사람과 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지각 아래에는 지각과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층이 있어. 그리고 이 지각과 다른 물질의 그 층을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 아래에도 또 다른 층이 있군. 예, 그래서 쿠텐베르크는 쿠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 핵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레만이라는 사람이 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걸? 액체 성분의 외핵과 고체 성분의 내핵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약간 유치하지만 VR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VR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면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상으로 지구 내부 탐사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현재 지나고 있는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이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현재 깊이가 나타나죠. 실제로 이건 과장되게 그림을 그리는데 지각은 35km가 평균이고 깊은 데는 40, 50일 수도 있고 바다인 경우는 3에서 5km 되는 지각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각을 이루는 주된 돌은 화강암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지표로부터 깊이 5km에서 35km 지점으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에 해당합니다. 예,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이제 멘틀 탐사를 발명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멘틀 바다까지 약 2,865km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나고 있는 멘틀은 지각 아래부터 약 2,900km까지로 지구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고체 상태입니다. 멘틀의 주된 성분은 감람암질 암석이에요. 이곳은 현재 깊이 2,900km로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입니다. 이제 외핵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외핵 바다까지 약 2,200km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나고 있는 외핵은 약 2,900km에서 약 5,100km까지의 구간으로 주로 철과 니켈로 요 지점이 구성되어 외핵 있으며 부분이에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액체 상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철과 니켈이 주된 성분입니다. 철과 니켈이 주된 성분이라는 거. 이곳은 현재 깊이 5,100km로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입니다. 이제 내핵 탐사를 시작해 볼까요? 내핵 바닷가. 내핵은 외핵 아래에서부터 약 철과 6,400km 니켈의 고체 수준까지의 상태입니다. 층을 말합니다. 주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핵과 달리 고체 상태입니다. 드디어 내핵의 끝, 즉 지구의 중심까지 왔습니다. 자, 지구 중심이 여기까지 지구 내부 구조 탐사를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6,400km 정도라는 거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구 내부의 구조는 모호로비치치, 쿠텐베르크, 레만에 의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있고 각각의 그림들도 외워두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멘틀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다음이고 멘틀이 약 80%다. 지구 부피의 80%라는 사실은 중요하며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면,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진파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내용 정리를 잠깐 볼게요.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인데 화산 분출을 연구하지 말고 땅을 파는 시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은 운석을 연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살펴본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지구의 층상 구조를 살펴볼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은 지각이고요. 지각의 두께는 대륙 쪽은 35km, 바다 쪽은 약 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대부분의 부피 80%를 차지하는 곳은 멘틀이 되겠고요. 외액은 액체 상태의 금속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액은 고체 상태의 금속이고 주로 내액과 외액을 이루는 금속 성분은 철과 니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단한 평가를 한번 볼게요.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시추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지진파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화산 분출물을 연구하면 지구 전체 구조가 아니라 분출된 곳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땅을 다 팔 수가 없으므로 지진파 연구가 좋은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아져서 시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 내부를 구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외액은 액체로 추정이 된다. 맞는 설명. 내액은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외액과 내액이 금속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설명. 지구 내부 구조 중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 약 80%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 주된 성분이라고 했고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뭐로 비칠지 불연성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뭐로 비칠지 불연성면이다 라고 되는데 해양 지각은 화강암질이 아니라 현무암질이에요. 화강암질은 대륙 지각 쪽이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인 그 지구 내부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마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제 같은 것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수업 시간에 직접 할 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계약해서 수업 시간 활동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